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로젠의 재정학 제8장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3절 정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할인율은요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 하는데 사용되는 디스카운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민간 부분에서 사용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해야 돼? 예, 약간 정부의 프로젝트는 좀 다르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볼게요. 분별력 있는 맨 마지막 단락, 분별력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부도 현재 가치를 활용해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된대요. 그러나 정부 부분은 편익, 비용, 그리고 할인율을 민간과는 좀 다르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 뭔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분,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줄에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볼게요. 민간의 경제 주체에서 쓰는 할인율 그냥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하나에 있을 거예요. 민간의 할인율을 그냥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민간 경제 주체들에 의해 선택된 할인율은 대안적인 투자에서 획득 가능한 수익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확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우리 경제학 처음 할 때 얘기하잖아. 내가 A를 선택했으면 그 대안 A를 하지 않았으면 포기해야 되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고, 그게 바로 대안에서 끄집어내는 수익률,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개념은 사실 기회비용을 좀 반영을 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부분에서는 몇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래요, 이거 민간 부분의 할인율을 그냥 활용을 좀 하는데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이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거기 보시면 수익률을 이용을 하자. 이용한 할인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용한 할인율. 네,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줄 볼까요? 민간 투자 중에서 마지막 투자분 $1000로부터 수익률이 16%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정부가 민간 부분에 $1000를 가져와서 정부 프로젝트에 지출한다고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민간에 투자했어. 민간에 투자를 했더니 그때 수익률이 16%야. 수익률이 16% 이렇게요.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하면 $1000를 투자했습니다. $1000를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민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거를요 정부가 뺏었어. 정부 프로젝트에 야 너 말이야 이거 좀 내놔 해가지고 정부 프로젝트에 쏟아붓습니다. 이거를 정부의 프로젝트에 썼어요. 프로젝트에 투입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가시죠? 정부 프로젝트에 투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 $1000를 정부 지출에 투자하게 되면은 민간에 투자할 $1000를 뺏은 거잖아요. 구축한 거잖아. 그러니까 민간의 $1000가 감소된다고요. 그러면 민간 부분의 수익률이 16%니까 얼마만큼이 또 더 줄어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민간 부분의 16% 수익률인 $160를 잃게 됩니다. 이 수익률을 기회비용으로 측정한 것이 바로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투입 시 민간에 투자할 거를 날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고려해야 됩니까? 이거 날린 거잖아. 16%. 요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투자를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구축. 전부 다 구축해버린 거야. 구축 시. 이렇게 되면 16%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 조세가 징수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수익에 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다. 조세가 징수돼서 거기 밑줄 잘 쳐주세요. 이 조세만큼의 수익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더라도 수익은 여전히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세금이 부과돼도 그 정부한테 가더라도 수익은 그대로 민간 부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사회를 위해서 발생시키는 세전 수익률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세전 수익률을 사용해도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용률이 가능 이렇게요. 왜냐면 어차피 정부가 프로젝트 하게 되면 정부가 그걸 가져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다음 단락 보세요. 정부는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거와 달리 거기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사업의 재원이 민간의 투자가 아니라 소비의 감소로 조달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지금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었어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세금 내기 전 수익률 요걸 사용하면 오케이. 어차피 그 돈은 다 투자를 하던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쌤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민간에 여기다 그냥 쓸까요?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다고 할게요. 소비에 사용될 일부는 사용될 자금이라면 자금인 경우, 그러니까 약간 정부가 민간 부분에 돈을 끌어오게 되는데 그 성격이 다른 거야. 민간의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냐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어떤 걸 쓸 것인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다시 보세요. 소비의 감소로 조달된 재원의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투자였었는데 소비라면 거기 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올해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케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걔는 올해 소비하는 1달러당 다음의 소비가 1달러와 저축으로 획득하는 이자율의 한 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소비와 저축으로 생각하시면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만큼이 날아가게 된다고요. 따라서 거기 체크하시면 1달러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자 1달러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 거기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음미해 주세요. 여기가 좀 되게 난이도가 좀 그나마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1달러를 은행에 저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16% 세전 수익률로 투자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 수익에 대해서 50% 세율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50% 세금을 때립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거기 보시면 추가적인 1달러 소비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수익은 세후 이자율이 8%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민간에 투자에 사용될 것인가 소비에 사용될 것인가 그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 어떤 자금이 있었는데 자금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어요.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다. 사용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가 세금 내는 것도 투자할 거고 정부가 투자할 거니까 쌤쌤 돼서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전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고려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게 타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민간의 자금이 소비에 사용되는 자금이었다라고 하면 소비의 사용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소비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전 수익률은 앞에서 본 것처럼 16% 높은 거겠죠. 세후 수익률은 50%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8%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후 이자율이 거의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죠. 소비 감소로 인해서 개인들의 손해를 소비 감소로 조달되는 정부의 재원, 세후 수익률로 할인돼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민간의 자금이 이렇게 all or nothing으로 100% 다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냐? 아니면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느냐가 결과가 세전이냐, 세후냐가 다른데 이게 이제 골고루 섞여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 사용될 자금이 일정 부분은 투자에 사용되고 일정 부분은 소비에 사용될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 사용되는 퍼센티지만큼 가중평균을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 거기 한번 보세요.
공공 부분의 자금이 민간 부분의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조달된다라고 하면은 세전 이자율과 세후 이자율을 가중 평균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다르게 되면은 가중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고려해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쉽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만일 4분의 1의 자금이 투자의 감소에 기인하고 민간의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어요. 그리고 4분의 3이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라고 하면은 공공 부분의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가중평균이 전체 4분의 1이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어. 투자인 경우에는 여기 세전 수익률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 16%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중이 4분의 3이 소비에 사용될 자금이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8% 세후의 수익률을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려하게 되면 적절하게 가중평균에서 10%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었으면 이게 4분의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16이 되는 것이고 이게 빵이니까. 만약에 소비에 사용되면 여기가 빵이 되고 여기가 4분의 4에서 그냥 8% 되는 거니까 이게 알파와 1-알파의 가중치로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에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론상 이렇다는 거지. 아니 얼마만큼이 투자에 사용될지 얼마만큼이 소비에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뭐 그런 게 약간 한계라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냥 민간의 할인율이 아니라 공공 부분의 할인율은 사회적인 할인율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소셜? 이게 무슨 뜻이야?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시장 수익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지출에 대한 평가에서는요, 사회가 현재 포기하는 소비에 부여하는 가치를 사용하는 게 소셜, 사회적 할인율입니다.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전체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외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뭔가 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 민간은 되게 엄격하게 돈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돈 이외에 또 다른 가치를 고려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공공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투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좀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니까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가능한 한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을 가능한 한 사회적 할인율을 낮게 우리가 책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율을 낮게 이렇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데 자 거기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낮을 수가 있다. 첫 번째,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있네요. 정부의 온정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정주의. 네, 이해되시죠? 이게 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사람들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관점에서도 미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이제 행태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근시안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경제 주체들은 민간은 미래의 편익을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는 거야. 거기 보시면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되게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고딕체로 나와 있죠. 정부의 온정주의에 입각한 주장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줄에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현재 소비를 줄이게 하면 그 대가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람들의 어떤 정부의 온정주의에 입각한 그 선호 이런 걸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낮게 해야 된다. 다음 단락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미래 세대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한테 돌아가는 어떤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 먼 미래, 현재 세대가 아이고 야 그건 나 죽고 나서 지구가 깨끗해지면 뭐해? 이렇게 되니까 현재 세대가 먼 미래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전적으로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런 민간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은 좀 가능한 한 낮게 해서 민간의 할인율보다는 낮게 해서 정부의 사업 타당성, 긍정적인 사업 타당성을 우리가 좀 가능한 한 채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제출을 보세요. 민간 기업은 수년 뒤에나 실현될 목재 판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현재 당장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의 비효율성 2번에 자,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비효율성을 보이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기업이 투자를 하면 투자 자체가 다른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적인 노하우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가 투자는 파지티브한 양의 외부성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양의 외부성을 창출할 수 있는데 창출 가능. 근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의 외부성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 민간에서는 외부성 신경 안 쓰니까 시장 실패라고 비용, 여기 보시면 비효율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출 가능하지만 민간은 이를 고려 안 해요. 외부성에서 봤죠. 민간은 이를 고려 안 해서 내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안 해서. 과소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더 적게 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요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야 이런 외부성, 양의 외부성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보조금을 주면서 권장해야 되는데 그 정부가 벌리게 되면 낮은 할인율로 이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시장 할인율이 아닌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한다라는 거 오케이 알았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전 수익률, 세금이 거기 조세가 들어갔으면 앞서 본 것처럼 민간의 저축이냐, 민간의 투자냐, 민간의 소비에 쓰일 돈이었냐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요. 거기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죠. 여러 가지 할인율이 있을 때 합리적인 할인율의 범위를 좀 이렇게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약간 그게 또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후와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책에서 좀 설명을 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할인율과 경제학 이렇게 있어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할인율 한번 볼게요. 할인율. 네, 요거와 관련된 이제 경제학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민간의 할인율 대신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간에 의해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미래 세대의 이익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반영되니까 좀 낮춰야 된다. 앞서 본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민간의 할인율이 오히려 적합해. 미래 세대 이익을 이거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지금 얘기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좀 많은 논쟁이 있죠.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스턴이라는 학자는요. 거기 보시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의 비용의 현재 가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큰 금액을 들여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 시점에서는 돈이 거기 보시면 27조 원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자, 이 수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신뢰하는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것보다 매우 높은 그런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할인율을 계산할 때 스턴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연구에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까? 라고 보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피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스턴은 할인율을요. 스턴은
0으로 거의 이렇게 상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피해 같은 것들을 엄청 크게 그냥 현재 가치로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작더라도 미래에 그 비용이 멀리 발생하는데 그걸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건데 이거요. 이게 R이 제로가 되면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경우 현재 가치로 할 때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 반영 시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코스트 비용이요. 코스트를 거기 보시면은 코스트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현재 가치는 커져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디스카운트를 제대로 안 해버린 거잖아. 0으로 해버린 거니까 바로 그냥 똑같이 현재 가치로 그냥 바로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랑 같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을 조금 높게 잡으면 야 이거 온난화와 관련된 그 피해를 좀 이렇게 약간 너무 무섭게 겁주지 않고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 와이츠만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단락 보세요.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야 이거 할인율 얼마로 해야 되는가 이게 학자마다 달라요. 그리고 할인율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알았어. 그럼 실제는 어떻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스턴이라는 실제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해? 스턴이라는 학자는 0%로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하니? 이렇게 보면은요. 네, 거기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 관련해서 뒤에 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타 조사라고 하죠. 거기 보시면 사회적 할인율이 6.5%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도 OMB라는 거기에서 정한 규칙에 따르면 3에서 7%야. 3%에서 7%. 아니 왜 이렇게 범위가 넓어? 우리나라는 한 6.5% 정도의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데 7%를 쓰는 것은 민간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었을 때 이렇게 좀 높게 수익률을 투자 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소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비 시 여기 나와 있는 3%를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권고하는 거 블러블러 나와 있고 다음 단락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은요 예산 편성 같은 거 할 때도 보시면 실제로 이 할인을 어떻게 하는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정부 의사결정이 단기적으로 정부의 수입을 또 여러 가지 창출시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할인율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민간의 할인율과는 달리 정부의 사회적 할인율은 가능한 한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미래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편익 같은 것들을 좀 크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4절 공공정책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